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에서 대표 토익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5월 27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 또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문제들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 5월 27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또 앞으로도 토익 공부를 또 하시고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이 굉장히 또 좋은 학습 자료가 될 테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쨌든 5월 27일 날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자,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전치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전치사 문제에 대한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ABCD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빠르게 빈칸 뒤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researcher라고 하는 사람 명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얼핏 보시더라도 사실 over이라는 단어랑 사람 명사가 바로 어울린다라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to는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on 같은 경우도 바로 뭐 그렇게 느낌이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s라는 단어는 또 실제로 사람, 특히 직책을 나타내주는 그런 전치사거든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as 뒤에 직책을 쓰고요. 그리고 빈칸 앞을 보시면 지금 work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러면 아주 그 틀이 딱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work as 직책이라고 해서 뭐뭐로서 근무하다라는 표현이고 이때 이 work라는 단어 대신에 serve라는 동사도 이 자동사로서 일하다, 근무하다라는 식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as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요. as가요. 이 절대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직책이나 자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니저라든지 혹은 뭐 president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as 같은 단어는 뒤에 과거 분사가 오게 돼서요. 뭐뭐 되었듯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보시면 stat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as stated라고 하면은 언급되었듯이라는 요런 식의 쓰임도 있으니까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work, 뒤에 나와 있는 직책 보시고 바로 as를 잡으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역시나 많이 나오는 이 수량을 나타내 줄 것만 같은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빈칸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f the라는 표현이 나오고 복수명사가 요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직원들 모두라고 해서 왠지 every도 답이 될 것만 같은데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이런 식의 그 빈칸 자리에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부분대명사 라고 하는데요.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이 문제에서는요. every라고 하는 형용사는 절대로 답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예를 들어 anything 같은 thing, one, everyone, 그 다음에 뭐 somebody 자, 이런 단어들은 100%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확인하고 나시면 every 같은 단어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요. 자, 부분대명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of the나 소유격 그리고 이제 전체 명사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employees 이 부분이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 하나하나가 이제 분석 대상인데요. each가 나오게 되고 of the 복수명사가 되게 되면 단수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either 같은 단어 B번에 있는 단어가 오게 되면 전체가 두 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o라는 걸 반드시 좀 드러내는 편이고요. 역시나 단수 취급, either 같은 경우에 단수 취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much 같은 단어는 불가산이 오는데 지금은 employees니까 D번에 있는 much도 답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뒤에 employees가 우리가 2명이라고 하는 뭐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either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each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received라고 해서 동사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잘 기억하시고 절대 오답 부분 꼭 놓치지 말고 빠르게 소거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consider 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5형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3형식 고려하다도 되는데 이 빈칸 자리가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확인하는 순간 뒤에 동명사 ing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consider 뒤에 동명사 목적어가 나오면 3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데요.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몇 개 더 준비를 해봤는데 suggest, recommend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세 개고요. 그 다음에 avoid 이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postpone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좀 암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보기 분석 한번 해볼게요. 보기 분석 해보면요. 현재 완료 능동입니다. 능동 현재 완료. 그 다음에 현재 단순 시제인데요. 수동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래 단순 시제인데 be considered니까 역시나 수동태. 그리고 considering은요. 이 빈칸 자리가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 지금 뒤에 동명사 목적어가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A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잘 좀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런 게 요즘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사 어휘인데요. 많이 본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장 맨 마지막에 블랭크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미리 하나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자, 여기서 일단 almost나 already는요. 시험에서 정답은 잘 되는데 이게 문장 끝에 나와서 정답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토익은 자리가 꽤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끝에 와서는 쓰임새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블랭크가 오는 순간 almost나 already 이런 단어들은 일단 제끼고 나가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thereafter 이런 단어도 사실 생소하긴 한데요. 자, 말씀드리면 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에 그 다음에 later 이것도 see you later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see you later 하면은 나중에 후에 이런 뜻인데 이 의미적으로 봤었을 적에 차이가 없는 이 두 부사에 디테일한 맥락을 묻는 그런 문제인데요. 최근 토익에서는 한국말로는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맥락을 이제 잘 아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thereafter 같은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 그 시간 그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돈을 안 낸다라는 표현인데 그럼 19개월부터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를 얘기를 하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thereafter 이 정답이 되고요. later 같은 단어는 말하는 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추상적인 나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e you later 이라고 할 때도 언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는 후회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다른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는데 나오면 일단 빈칸 앞에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행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while이라고 해서 부사절 접속사도 하나 쓱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빈칸 앞을 보시면 자, 뉴욕시티라고 해서 장소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oved라고 해서 자동사 완전한 구조로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설립했다 Financial Services Company라고 해서 역시나 뒤에 문장도 완전한 구조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일단 what 이라는 단어는 선행사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이 경우의 구조라면 what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which 같은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는 뭐 있는데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었지만 답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while이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가 답이 되지 않는지 해석을 또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면요. 앞에 장소의 고유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콤마가 나온 다음에 블랭크가 나오고 여기 블랭크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완전한 절이 이렇게 나오면요. 100%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 where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금융, 재정 서비스 회사를 설립했던 뉴욕시티. 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 한 번만 더 하면 이 관계부사 where은 선행사가 있고요. 당연히 장소 따위가 되겠죠. 그리고 빈칸 뒤에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점. 자,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하셔서 정답을 where로 빠르게 잡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역시나 지난 그 4월 29일도 그랬고 뭐 그런데 연결어 접속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암기뿐 아니라 이제 또 의미적인 것도 잘 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부사절 접속사로 보이는 while, whenever. 자, 요거는 지난달에 출제됐던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이름이 어렵죠? 어쨌든 되게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whereas라고 해서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고요. whether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도 되고요. 명사절.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도 되기 때문에 아주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이 될 때는 뒤에 5월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빈칸 앞을 보시면 이 구조를 좀 쉽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쉽게 구조를 통해서 맞춰 가실 수가 있는데, 빈칸 앞에 보시면 ascertain이라고 해서 알아내다라는 삼형식 타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형식 타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뒤부터는 목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사절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while, whenever, whereas 같은 부사절 접속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whether 같은 경우에도 부사절의 그런 옵션이 아니라 명사절이 되는 그런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다 이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지금 삼형식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while, whereas, whenever 이런 단어들은 완전한 절을 써서 결국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ther 같은 단어는 완전한 절도 오고요.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는 점. 자, 요거까지 정리하셔서 부사 역할도 하지만 명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또 좋은 풀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자, 지금 역시나 전치사, 제가 조금 의도해서 연결어 전치사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이 넣어봤는데요. of가 나왔고요. until, with,
past가 나왔는데 빈칸 앞을 보시면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빈칸이 나왔고 빈칸 뒤를 보시면 20 years라고 해서 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past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요거 한번 정리 먼저 해볼게요. 일단 past라는 전치사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이런 식의 형용사가 너무나도 익숙하셔서 왠지 지금 past를 넣으면 너무 좋아 보이시지만 past는 실제로 전치사일 때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기간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쓰게 되면 그 옆에라든지 아니면 그 장소를 지나쳐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와야 되기 때문에 20 years가 나오는 순간 past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with를 제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함께, 더불어. 두 번째는 장비나 수단을 가지고 한국말로는 뭐 row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뭐 you can fix the computer, 뭐 you can fix that with 뭐로 고쳐볼까요? with hammer이라고 하면은 망치로 그것을 고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row라는 표현, 수단이나 장비를 나타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문두했을 때, 지금 문두에 나왔는데요. 이때는 뭐뭐로 인해서 라고 하는 원인을 나타내주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살짝 해보시면 가구 산업에서 20년이라는 경험이죠. 로 인해 이 잭슨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널리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뜬금없어 보이지만 with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도 정리해보면 until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 years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of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문두에 절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뭐 A of B라고 해서 뭐 B의 A 뭐 이렇게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문두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따로 했는데요. 자, of가 이렇게 문두에 나오면 뜻 자체가 의가 아니고 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최상급이 뒤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물론 최상급이 안 나왔다면 first나 last 같은 최상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뭐들 중에 뭐 최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쓰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것도 복수잖아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나 사물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객체 이런 기간 말고요. 그럴 때 이제 of가 여러분들이 올 실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하면 되죠. 이건 절대로 지금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전치사 with가 되게 됩니다. 정리 잘하세요. 요즘은 전치사 이거 디테일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사실 섞여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thus는 부사죠. 그러므로 unless는 접속사입니다. if not 아니라면 besides는 전치사 그리고 부사 게다가 뿐만 아니라 despite는 전치사지요. 자, 그리고 이제 빈칸 뒤를 보시면 otherwise라고 하는 부사 그리고 indicated라고 하는 pp가 나와 있는 구조예요. 자, 정리 한번 하면요. 이거는 사실은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unless, otherwise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 특히 말하다 동사나 알리다 동사가 잘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한국말로는 달리 언급이 없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과 다른 언급이 없다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별말 없으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문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의 표현을 잘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thus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사, besides는 부사 전치사, despite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전치사는 문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절은 아니다 하더라도
PP는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PP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면서 죄송합니다. unless가 정답이죠. does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unless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정리해드린 걸 꼭 좀 암기해 가시길 바랍니다. unless otherwise indicated.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명사 어휘 문제라 하더라도요, 빈칸 뒤에 뭐가 나왔는지, 무슨 전치사가 나왔는지,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는지, 자, 의미 파악해보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얻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게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학습을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정답 잡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effort라는 노력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정답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왜 정답이야? 라고 하면 effort가 투부정사 수식을 잘 받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완벽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앞에 인원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인원 effort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뭐뭐 할 노력으로 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런 거 외에도 투부정사 수식을 잘 받는 명사들이 있는데요. opportunity, 기회, approach나 way 같은 단어는 방법 정도의 의미가 되지요. 그 다음에 decision 같은 단어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 단어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투부정사는 잘 가는데 뭐 예를 들어 현재 분사 같은 건 보기에 잘 나오지만 절대로 올 수가 없다라는 점도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물품, issue라고 하는 명사는 이제 흔히 말하는 issue, 사안, 사건 뭐 이런 뜻이 있고 잡지 등의 호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지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advice는 선생님 왜 안 됐나요? 뭐뭐 하려는 충고로라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포인트도 되게 중요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 어드바이스는요, 충고라는 뜻은 쉬운데 100% 불가산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칸 앞에 on이라는 관사가 나오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의미만 보시면 위험하고 투부정사 나온 것 그리고 인원, effort 이런 관용 표현들을 바탕으로 정답이 effort라는 걸 잡아가셔야겠습니다. 자, 정리 좀 잘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자, 지금 major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major는요, 이따가 제가 정리하겠지만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되는데요. 자, 이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majority라고 하면은 대부분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grea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딱히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majority of 복수명사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정리하면요. majority of 복수명사라고 하면 대다수의 그 명사들이란 뜻인데 역시나 복수동사를 써야 됩니다. 이거 앞에 어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단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majority of people 이라고 하면 prefers가 아니라 prefer이라고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구성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majority가 적절한 정답이 되고요. 제가 major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왜냐하면 자주 보실 테니까요. 메이저가 동사가 됐건 명사가 됐건 어쨌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전공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전공하다 혹은 전공 이렇게 될 텐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뜻으로는 정답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메이저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됐을 적에는 주요한, 거대한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데 그럴 때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major는 형용사가 중요하고요. majority는 a majority of 복수명사 이렇게 알아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시 말하지만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다음 문제. 자,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는요. 제가 여기 정리부터 할게요. 자, 동사 어휘 문제는요. 자동사냐 타동사냐 좀 더 들어가면 자동사라면 어떤 전치사가 나오느냐 그리고 타동사라면 몇 형식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offer는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됩니다. request랑 suggest는요, 뒤에 대절이 잘 나오는데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should가 생략되는 그 구문이죠. 아마도 그래 그거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고요. request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request랑 instruct라는 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를 쓰고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5형식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또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그래서 빈칸 일단 뒤를 봤더니 customers라고 해서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를 봤더니 choice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명사가 두 개가 겹쳐져서 나오는, 즉 이 고객들에게 선택을 이라는 느낌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4형식 구조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래서 정답은 offer이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쌤, suggest도 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하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suggest 같은 단어라든지 explain, announce, 특히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propose 이런 동사들은요, 흔히 말하는 3형식인데 거기서 더 나가면 사람 목적어는 나오는 순간 정답 출제는 0%입니다. 그 정답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suggest가 의미적으로 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형식을 철저하게 기반해서 풀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자, 요번에는요,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나 PP 형태가 또 두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빈칸 뒤를 보시면 resellers라고 해서 물건 같은 걸 재판매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느낌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uthorized라는 단어가 흔히 말하는 승인된 이라는 표현이 될 텐데, 이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바로 공식 대리점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uthorized dealership이라고 하면 승인된 판매점이라고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게 흔히 말하는 공식 대리점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 thousands of retail outlets라고 해서 수천 개의 또 아울렛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런 의미상 봐서는 authorized가 이제 적절하게 되고요. limited라는 요 과거 분사는 뭔가 좀 적고 혹은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어감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budget 혹은 space 뭐 이런 단어들하고 잘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뒤에 나갈 때는 be limited to라는 이 명사 전치사 구조로 빠지는 뭐뭐에게 제한되다, 뭐뭐에 제한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적절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precious라고 하면 뭔가 영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반지 그거 굉장히 좋아했던, 그래서 소중한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역시나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sufficient 같은 단어는 뭐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긴 하지요. 충분한, 뭐 enough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그렇게 정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파트 5를 여기까지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또 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다시 복습하시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제가 파트 6로 바로 넘어가서 또 파트 6에 약점 있으신 분들 자신감 또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아티클을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연결어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13번 문제는 제가 보기부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so that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 다음에 based on이라고 하면 이 on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치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뭐뭐에 근거하여 라는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moreover는요,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예요. 실제로 펄6에서는 moreover이 정답이 잘 되죠. 그리고 이런 부사들은 뒤에 콤마가 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consequently라는 단어도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인데요. 역시나 뒤에 이렇게 콤마가 달려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일단 빈칸을 보시면요. 마침표가 찍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콤마가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incredible response라고 해서 명사 나온 다음에 to last year's inaugural event라고 해서 작년 첫 번째 행사에 대한 아주 믿을 수 없는 반응이라는 뭐 결론은 명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사 두 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웠던 반응에 근거해 보면이라는 의미를 물론 구조도 맞았고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될 수 있다는 걸 캐치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들 그리고 명사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자리를 보니까 have been 뒤에 이제 블랭크가 나오는 구조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이 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panded라는 pp는 꽤 괜찮죠. 뒤에 목적어도 없어요. to encompass라고 하면은 포함하다, include 정도의 뜻인데 이거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오케스트라 공연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8번 대신에 10번이 포함되게끔 그 프로그램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늘어난 이런 이제 의미가 잡힙니다. 뭐 의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 PP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명사 두 개가 있어서 약간 의미를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expansion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확장이라는 뜻이고요. expanse 같은 단어는 실제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뭐 넓은 뭐 장소라든지 확장된 장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동태 형태였던 expanded가 답이었고요. 자, 이제 이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문장 삽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같은 걸 찍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문장 삽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미적인 조금 더 제가 고급지게 말하면 논지 같은 게 맞아야 되고 소재 같은 게 좀 맞아야 됩니다. 이 논지 같은 것도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뭐 인과관계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내용 혹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그거 논지가 자연스럽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딱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앞, 뒤 문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뭐 지시어, 대명사 같은 것들 그런 걸 제가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그래서 시그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빈칸 앞에서 아까 우리 읽었었잖아요. 프로그램이 확장됐는데 8번의 주말이 포함되지 않고 대신에 10번이 포함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확장되었다. 이거 프로그램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재, 논지, 그리고 시그널까지 있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이 D번이 굉장히 적절한데요. That will permit the orchestra, orchestra가 여기서 that은 프로그램이 확장됐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확장된 것은 그 오케스트라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곡들을 연주하게끔 뭐 하게 할 거다 뭐 허가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니까 앞에서 프로그램 확장에 대한 결과 내지는 목적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이 그렇게 되게 되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15번 빈칸 뒤에 보시면 it이라는 이 연결 지시어가 있거든요. 지시어. 이 it이 지칭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컬리스트가 필요되니까 노래를 부른 사람이 필요되는 곡들을 공연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역시나 여기 나와 있는 오케스트라를 다시 it으로 받았다라고 보면 그 시그널로서도 적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사 형태 즉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제가 이제 많게 되는데요.
지금 so라는 이제 그 등위 접속사 그래서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college chore 이게 이제 그 합창단이 joining them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비동사가 나와서 진행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공연은 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합창단들이 그들 여기서 말하는 뭐 오케스트라 정도로 하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합류도 역시나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오는 게 맥락상 맞겠죠. 그래서 펄6에서는 이렇게 흐름을 잘 느끼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will be라고 하는 D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고요. 또 문장 삽입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지와 또 시그널 부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보시면 확실히 감각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이제 파트 7이 남아 있는데요. 파트 7에서도 역시나 자신감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3중 지문 같이 풀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구나. 내가 시간 관리만 조금 되면 괜찮게 승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발휘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자, 다음 바로 이어가 볼게요. 파트 7입니다. 자, 3중 지문이고요. 그래서 product information. 제가 특히나 이렇게 지금 그 웹페이지가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 좀 익숙해지시라고 요걸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리뷰라고 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리뷰를 남기는, 전에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가끔 디스도 하니까 너무 좋은 얘기겠지라고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폰스는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이나 대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무튼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요.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3중 지문, 뭐 다중 지문, 2중 지문은 연계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연계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칼사라는 사람이 그의 선글라스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것들은요. 그는 현재 프레임보다 다른 사이즈를 뭐 원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너무 두꺼워. 그 다음에 do not get damaged during recreational activity라고 해서 뭔가 레이크레이셔널한 그런 활동을 할 때 뽀개지지 않더라, 데미지드 가지 않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그는 purchased them recently. 최근에 샀다. 최근에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요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칼사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론을 해보면 온라인 리뷰에서 칼사라는 사람이 어떤 선글라스를 샀는데 그 선글라스가 어떻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제 B 지문에서, 두 번째 지문에서 정답을 아마 찾아볼 수가 있으실 건데요. 그러네요. 라메시 칼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1월 10일 날 쓰여진 리뷰입니다. 그래서 살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제 스키를 자주 가고요. 그리고 모든 그 여행을 갈 때마다 내가 잃어버리거나 뽀사지거나 스크래치가 가거나 그러는 것 같아. 내 선글라스가. 대부분의 선글라스가 내가 가졌던 could not withstand the adventurous nature,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모험을 하는 그런 식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견디질 못했었어. So it was with great pleasure that I found a pair. 그러니까 내가 기뻤는데요. 무슨 pair? 그러니까 안경을 보통 페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찾게 돼서 기뻤는데요. Could hold up over months and years. 수개월, 수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걸 찾아내서 내가 너무 좋았어 라고 해서 이 정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정답을 잡으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요거죠. They do not get damaged during recreational activities. 예를 들어 스키 뭐 이런 거겠죠. 정답은 C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 역시나 리뷰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건데요. 케이스, 이 케이스라는 표현이 진짜 말 그대로 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케이스, 내 경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락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I like to state my case. 내 경우를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무슨 경우냐면 for providing stronger frames라고 해서 좀 더 강력한 그 안경 프레임을 제공하는 내 희망, 나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좋았는데 프레임은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 자, 요런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한 정답은요. inventory 하면 우리가 재고 이런 표현이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appearance라고 하면 외향, 외모, 뭐 출현 이런 식의 뜻이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경우, 내 입장, 내 상황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거는 C번, position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통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답은 C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다시 새로운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헐먼이라는 사람이 칼사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지금 뒤로 올라가 보시면요. 두 번째 지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헐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 지문에서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법 헐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아마 내가 너한테 뭘 줄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스터 칼사야, 안녕 칼사야. 너가 우리 선글라스 좋았다는 거 듣게 돼서 기뻐. 그 다음에 I've got great news. 내가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because of your request and many like it. 너의 요청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좋아했는데 우리 제품이 두 가지 종류로 아까 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색깔이 좀 너무 단순하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쓴다라는 내용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생겼어. Please email 이 주소로 이메일 줘 to get complimentary 무료의 pair of standard extreme glasses. 그러니까 스탠다드의 extreme glasses를 받기 위해서 이메일을 주세요라고 해서 결론은 이제 그 선글라스를 주는 것이죠. In our beautiful new color, 새로운 컬러에서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냄새를 빨리 맡으셔야 되는데 바로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글라스 주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색깔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색깔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지문 에 있었던 바로 요 부분이에요. 노트 부분에 light navy tint option이 will be available. 결론적으로는 그 네이비 색깔이 새롭게 이제 나간다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은 스탠다드는 맞아요. 커스텀은 우리가 맞춤형인데요. 스탠다드입니다. 이거는 표준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레이하고 네이비 중에서는 네이비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는 다 동일하니까 정답은 B번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연계 문제가 지금 하나 나온 거예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칼사가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굳이 ABC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금방 잡아낼 수 있는 좀 세부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인데 아까 전에 뭐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던 내용과 더해서 뒷부분 보시면 조금 더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세 번째 지문에.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before we mail this gift, 이 기프트를 당신에게 보내기 전에 you must, 자, 의무를 줬습니다. for the confirmation email, 그러니까 확인 이메일을 전달해 주세요. 무슨 이메일이냐면 you received after making your post라고 해서 우리 왜 포스팅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남긴 후에 당신이 받았던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confirmation 이메일. 그렇잖아요. 아무나 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확인 이메일을 다시 말하자면 확인차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confirmation이라는 표현을 send a document, 바로 그 proving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He wrote, 아까 post라는 표현 대신에 review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패러프레이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send a document proving he wrote a review, 이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헐먼이라는 사람이 그 선글라스의 프레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그 칼사가 선글라스를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회사 사람이니까 아마 그 프레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할 것 같은데요. ABC를 한번 읽고 가볼까요? 프레임이라고 물론 좁혀졌지만 이게 indicate 문제는 좀 이렇게 넓혀서 묻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 언급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ABC들을 읽고 조금 더 단서를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다. 그 다음에 They suit a wide range of lenses라고 해서 다양한 렌즈하고 어울린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다, way less than other brands. 그 가볍다, 어쨌든 가볍다. 그 다음에 they were made to be more flexible. 이렇게 막 요즘 보면 안경 휘어지는 뭐 그런 게 많은데 어떤 flexible하다. 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네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헐먼이 뭐라고 했는지 세 번째 지문에서 아마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We also understand that you have some worries. 뭔가 우려가 있는데 about the durability of our product. 정확하게는 케이스거든요. 이 안경의 그 어떤 프레임 부분요. 그러니까 I like to reassure, 한 번 더 재차 그러니까 보장해 드리는데요. 당신에게 that the customized weight will keep them balanced on your head for years to come. 그러니까 뭔가 이 맞춤형으로 이 무게 조정을 잘 한 거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e had them lab tested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이미 테스트들을 했고, 자, 테스트 했고, 뒤에 보시면 operating each part independently over 15,000 times without issue. 그러니까 문제 없이 15,000번을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부속품들을 다 운용해봤다. 그 말은 뭐 돌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요게 엄격한 뭔가 검사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rigorous라는 단어 이거 조금 모르시면 이거 뭐지? 이래서 좀 불안해서 답을 못 잡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테스트를 거쳤다는 건 사실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정답은 A번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3중 지문 준비해 본 건데요. 아마 푸시면서 조금 자신감이 더 올라오지 않으셨을까 또 희망하고 그러길 바래 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거든요. 오늘 준비한 것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신다면 5월 27일 시험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준비하는 시험에서도 분명히 이런 트렌드가 흘러갈 거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복습을 잘 하시길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